파동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파장은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다. 그렇죠?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나타내고요. 기호로는 이제 람다라고 표현하죠. 2번, 주기는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렇죠? 매질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 그리고 파장은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 그래서 이제 주기는 한 파장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3번, 진동수는 단위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1초 동안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혹은 회전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4번,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의 관계다라고 했는데요. 그쵸? 우리 주기와 이제 진동수는 우리가 이제 역수의 관계다.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관련된 이제 단위가 초, 이제 세컨드를 사용한다면 우리 진동수는 이제 1%, 그래서 우리가 헤르츠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하게 돼요. 5번, 진폭은 위상이 같은 인접한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했는데요. 그 진폭은 매질의 진동 중심으로부터 이제 최대 변이 위치인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진폭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상이 같은 인접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파장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파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손으로 줄을 흔들어 발생한 파동의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대요. 0초일 때 40cm에 해당하는 줄의 길이가 지금 표현이 됐고요. 0.2초, 0.4초, 0.6초, 0.8초가 됐을 때 한번 진동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그러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주기는 0.8초가 된다. 한 주기 동안 파가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은 40cm, 미터로 따지면 0.4m가 된다. 그러면 우리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0.8초 동안 0.4m를 이동했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0.5m/s가 된다. 그래서 그 파동의 속력 0.5m/s 옳은 문장이고요. 파동의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죠. 그러면 주기가 0.8초이기 때문에 0.8분의 1Hz, 그러면 0.25Hz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이 파동의 종류는 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파가 진동하는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가 수직인 파를 우리는 종파 혹은 횡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가 수직인 횡파다라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3번. 그림 가는 종류가 같은 줄 A, B 한쪽 끝을 잡고 각각 흔들 때 종류가 같은 줄은 같은 매질의 상태를 나타낸다. 나는 굵기가 굵은 줄과 가는 줄 CD를 연결하여 만든 줄. 그러면 C라는 굵은 줄에서 D라는 가는 줄로 파동이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줄의 굵기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변할 거예요. 반면에 A하고 B는 같은 상태의 매질, 종류가 같은 줄이기 때문에 진동수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동수와 상관없이 혹은 파장과 상관없이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동일하다. 그래서 A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동일하고 A의 진동수의 A의 파장값을 곱한 값과 B의 진동수의 B의 파장값을 곱한 값이 서로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기 줄에 생긴 파동의 진동수는 손이 줄을 흔드는 진동수와 같다. 손으로 줄을 흔들어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줄에 생긴 파동의 진동수는 손이 줄을 흔드는 진동수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A와 B가 같다. 같은 종류의 줄, 같은 매질에서 생기는 파동의 속력은 같으므로 A에 생긴 파동의 속력과 B에서 이제 발생한 파동의 속력은 같다라고 우리가 또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줄에 생긴 파동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파동의 이제 속력이 같을 때는 파장과 진동수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근데 A에 생긴 파동의 진동수는 B에서 생긴 파동의 진동수보다 어때요? 작다라는 거예요. A에서 생긴 파동의 진동수는 B에서 생긴 진동수보다 작다. 그렇죠? 그러면 파장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니은 줄에 생긴 파동의 속력은 A, B가 같다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나에서 굵은 줄 C와 가는 줄 D에 생기는 파동의 파장, 진동수, 속력을 비교한 것끼리 옳게 짝진 걸 물어보고 있죠. C에서 만들어진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 만들어진 우리가 지점을 우리가 파1이라고 하고요. 같은 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의 진동수는 매질이 변해도 매질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 파동의 진동수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매질에서 만든 파동이 D라는 매질로 전달되어도 그 진동수 값은 언제나 같다. 하지만 눈으로 봤어도요, 우리 C의 매질에서의 파장과 D에서의 매질에서의 파장을 비교하면 D에서의 파장 값이 어때요? C에서의 파장보다 길지요? 그러면 진동수는 똑같고 파장이 D에서가 더 길다라는 거는 파동의 속력 역시 D에서가 더 빠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순간부터 4초 후에 최초의 파동이 같은 모양이 된다면 그럼 4초가 의미하는 거는요, 한 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초 후에 파동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2초는 2분의 1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주기 후에 파동은 2분의 1 파장만큼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4분의 1 주기만큼의 시간 간격으로 4분의 1 파장만큼을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 파장의 간격을 지금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1 파장 간격, 4분의 1 파장 간격으로 나타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분의 1 주기 후에 4분의 1 파장만큼의 이동을 시키면 이 지점은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거고요. 4분의 1 파장만큼, 또 여기의 위치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위치는 여기까지 이동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위치는 또 4분의 1 파장만큼, 그러면 0.1m씩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위치는 0.5의 위치, 그리고 0.5의 마루가 됐던 위치는 또 0.6의 위치로 그 위치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의 그 파형을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겠죠. 또 새롭게 만들어진 파가 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4분의 1 주기 후에 4분의 1 파장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또 다시 4분의 1 주기만큼이 시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파형으로부터는 2분의 1 주기만큼의 시간이 흐른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상태에서 4분의 1 주기만큼, 즉 4분의 1 파장만큼 이동을 시키면 고리되었던 위치는 0.1의 위치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0.1의 위치는 0.2의 이제 위치까지, 그리고 0.2의 마루가 됐던 지점은 0.3의 위치까지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0.3의 위치는 0.4의 위치까지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0.4의 고리되었던 위치는 0.5의 위치까지, 그쵸? 0.5의 위치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0.5의 위치는 0.6의 위치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나타난 파형을 그리면 이런 형태의 파형이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4분의 1 주기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파형, 그리고 또 4분의 1 주기가 또 지난 상태의 파형,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4분의 1 주기만큼 지난 파형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파형의 모습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4분의 1 주기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빨간색 파형으로부터 한 주기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원래의 모양의 파형을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초 후, 즉 2분의 1 주기 후에 2분의 1 파장만큼 이동했을 때의 파형은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파형이 되겠죠. XY 평면에서 용처를 진동시켜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발생시킬 때 용철의 한 점 X축 방향의 변이와 Y축 방향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파동의 파장이 4m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점의 X축 방향의 변이와 Y축 방향의 변이에서 이 한 점이 의미하는 것은 한 점의 매질, 그러니까 어떠한 매질의 어떠한 특정한 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의 X하고 Y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보니까 처음에 0초일 때 X하고 Y의 위치는 변이값이 0이었죠. 그리고 0.1초일 때를 볼까요? 0.1초일 때는 X축에 대한 변이는 0이고 Y축의 변이가 플러스 0.1이 됐네요. 그리고 또 0.1초가 지난 0.2초가 되었을 때의 변이는 다시 X는 0, Y도 0. 그 다음에 0.3초일 때 변이값도 X는 0, Y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0.4초일 때 변이 X는 0, 그리고 Y도 0이 되는 거죠. 즉, 한 점의 매질이 시간에 따라서 위로 진동했다가 다시 아래로 진동했다가 아래 변이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0.4초였다. 즉, 한 점에서의 매질이 뭘 한다? Y축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리고 파는 X축 방향에 대해서 뭐를 한다? 진행을 한다. 그러면 X축 방향에 대해서 파가 진행을 하고 한 점의 매질이 Y축 방향에 대해서 진동한다라는 것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가 수직인 파, 즉 횡파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기억, 파동의 종류는 횡파다. 니은, 진동수는 2.5Hz다라고 했는데요. 한 주기 0초에서 0.4초가 됐을 때 한 번 진동한 거죠. 그러면 주기가 0.4초가 되는 거고 진동수는 주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0.4분의 1Hz, 그러면 2.5Hz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한 주기가 0.4초, 한 파장이 0.4m,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1m/s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가는 두 줄 A, B를 진동시켰을 때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
위치에 따른 변이죠. 그럼 위치에 따른 변이니까 A와 B 파동의 파장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요. 나는 두 줄 A, B의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서는 A하고 B의 파동의 주기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에서 A하고 B에서의 A의 한 파장은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인데 B는 단파장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A 파동의 파장과 B 파동의 파장의 B는 1대 2가 되는 거고, 또한 A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죠. 그런데 B는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의 시간차가 한 주기가 돼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2분의 3주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 주기. 그러면 한 주기 더하기 2분의 1주기니까 A는 2분의 3주기, B는 한 주기. 그래서 A와 B의 이제 주기에 이제 B는 2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주기와 B의 주기는 2대 3의 비율을 갖게 된다. 그러면 A 파동과 B의 파동의 속력비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A 파동의 속력 대 B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의 B가 된다. 그러면 다시 쓸게요. A 주기 2분의 A 파장 1, B 주기 3분의 B 파장 2.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3대 4의 B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실선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P의 위치에 있던 파동이 0.2초 후에 P'의 위치까지 진행을 했다. 그러면 P에서 P'까지의 거리 2cm는요 4분의 1 파장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파장의 거리가 0.2 이군요. 2cm라는 얘기는 한 파장의 거리는 8cm라는 얘기고요. 그때 4분의 1 파장만큼의 시간, 즉 0.2초는 4분의 1 주기가 되죠. 그래서 4분의 1 주기 0.2초. 그러면 한 주기는 0.8초 값이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이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즉 0.8초분의 8cm, 미터/세크로 따진다면 0.8초분의 0.08m를 이동하기 때문에 0.1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이 파동의 속력은 0.1m/s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동의 주기는 0.4가 아니라 0.8이 되는 거죠. 디귿 파동의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할 때 P점에서의 매질의 운동 방향을 했는데요. 매질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질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P가 P'까지 진행할 때 P 지점의 매질은 어떻게 됐나요? 아래 방향으로 진동을 했기 때문에 4분의 1 주기 후에 4분의 1 파장만큼 이동했을 때의 파형이 지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점에서의 매질은 아래 방향으로 진동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비스듬히 통과할 때, 비스듬히 통과했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럼 파동은 같은 매질상에서는 파동의 속력이 같아요. 파장이 변하든 진동수가 변하든 진동수 곱하기 파장값은 언제나 같은 매질에서는 일정하다. 하지만 새로운 매질로 진행을 할 때는 매질에 따른 속도 차이 때문에 파동의 파장이 변하게 되고 파장이 변하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굴절은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차이의 현상에 의해서
파동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꺾이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억, 파동의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파동의 속력이 변한다. 파동의 진동수는 매질이 변했다라고 해가지고 변하는 건 아니죠. 파동의 진동수는 파원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파원에서 생성된 파동이 새로운 매질을 내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진다고 해서 진동수가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굴절 현상에 대한 예로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자동차가 아스팔트에서 잔디밭으로 이제 비스듬히 진행할 때 한쪽 바퀴는 잔디 안으로 들어가고 한쪽 바퀴는 아직까지 아스팔트에 있다라고 한다면 회전 속도는 같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찰에 의해서 아스팔트에서 진행되는 바퀴는 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고 잔디밭에서의 바퀴는 같은 RPM으로 회전을 하지만 마찰이 적기 때문에 느리게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헛바퀴가 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매질을 통과할 때,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굴절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서로 서술을 하시면 돼요. 아래 그림은 굴절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그림이죠.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진행을 할 때 이때 매질 1에 따른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어떤 이제 관계식을 갖게 되냐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과 같고 그리고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속력분의 매질 1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같다. 그리고 매질 1에서와 매질 2에서의 주기와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또 달리 나타내면 매질 1에서의 굴절률 곱하기 사인 이제 입사각은 매질 2에서의 굴절률 곱하기 매질 2에서의 굴절각의 곱과 같다라고 또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질 1에 따른 매질 2의 굴절률의 비를 우리는 또한 상대 굴절률이다라고 또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과 같은 값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속력은 뭐에 비례하나요? 파장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V2분의 V1 맞고요. 사인 굴절각분의 입사각도 맞고요. 그리고 매질 1의 굴절률분의 매질 2의 굴절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림같이 빛이 진공에서 매질 A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60도, 굴절각이 30도로 진행을 하였다. 진공에서의 굴절도는 1이 되는 거고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우리가 C로 표현할게요. 그럼 매질 A에서의 굴절률은 A, 그리고 매질 A의 속력을 우리가 VA로 이제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즉 진공에 따른 매질 A의 상대 굴절률은 1분의 NA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값은 사인 굴절각, 사인 30도분의 사인 입사각, 사인 60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그리고 매질 A에서의 파장분의 진공에서의 파장. 진공 중과 매질 A에서의 진동수와 주기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기억, 매질 A에서의 빛의 진동수는 진공에서와 같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력, 우리 VA로 표현했죠. 진공에서의 속력은 C. 그러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을 이용하면 VA분의 C는 우리가 사인 30도 분의 사인 60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그러면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력분의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값은 루트 3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매질 A에서의 속력은 루트
3분의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매질 A의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3분의 1배 느려진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매질 A에서의 빛의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3배 길어진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A에서의 파장분의 진공 중에서의 파장은 마찬가지로 사인 30도분의 사인 60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값은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질 A에서의 파장은 루트 3분의 진공 중에서의 파장이다. 그래서 루트 3배로 길어진다가 아니라 루트 3배로 느려진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니은과 디귿은 같이 볼 수 있는 게 속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파장에 비례하잖아요. 진동수는 매질 1, 2, 즉 진공과 매질 A에서의 관계없이, 그래서 똑같이 3분의 1배로 느렸으면 파장도 3분의 1배로 느려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여러 가지 물질의 굴절률을 나타냈고요. 우리가 굴절의 법칙을 이제 쓰게 되면 매질 1에 따른 입사라고 할 거예요. 입사에 따른 이제 투과하여 굴절되는 쪽의 굴절률은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이 되는 거고, V 굴절 쪽분의 입사 쪽의 속도의 비율, 그리고 파장의 비율도 굴절분의 입사 쪽, 그리고 입사 쪽의 진동수와 굴절이 되는 쪽에서의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보기로 할게요. 빛의 속력은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빠르다. 빛은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빠르고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느리죠.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니은 빛이 유리에서 물로 진행할 때, 그러면 유리가 입사, 그리고 굴절되는 쪽이 물, 그러면 사인 물에서의 굴절각분의 사인 유리에서의 입사각, 유리가 입사각이 되는 거고 물이 굴절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에서 물 쪽으로 진행할 때, 그러면 유리와 물의 굴절률을 비교할 때 누가 더 굴절률이 크냐면 유리가 더 굴절률이 크지요. 그러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가 아니라 굴절각이 더 크다.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는 문장. 디귿 같은 입사각에 대해 굴절각이 가장 작은 경우는 빛이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진행할 때다 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 쪽으로 빛이 진행을 할 때 사인 다이아몬드 쪽, 그럼 다이아몬드 쪽이 굴절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가 입사각이 되는 거죠. 입사. 그러면 가장 작은 경우라고 했죠. 가장 작은 경우. 굴절각이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이 가장 작은 경우. 그러면 공기와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의 차이가 4개의 매질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죠. 그러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그래서 입사각에 대한 굴절각이 가장 작은 경우는 빛이, 그렇죠, 공기 중에서 다이아몬드로 진행할 때 입사에 따른 굴절률이 가장 작다.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매질의 굴절이 클수록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우리가 진공 중에서의 굴절률은 1,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우리가 C로 표현하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매질에서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그때의 빛의 속력을 우리가 이제 V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진공 중에서의 굴절률분의 어떤 특정한 매질에서의 굴절률은 어떤 관계식을 갖게 됐다냐면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매질의 굴절률은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진공 중에서의 속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매질이 클수록 그러면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그럼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매질에 따른 진공 중의 빛의 속력도 커야 되겠죠. 그러면 매질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점점 느려진다. 그래서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느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네요. 물결파가 서로 다른 깊이의 물 A에서 B로 진행될 때 역시 우리가 굴절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요. 매질 A에 따른 매질 B의 상대 굴절률은 사인 A에서 B로 빛이 진행하니까 B에서가 굴절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A에서가 입사각이 되는 거고, 그거는 B에서의 파동의 속력분의 A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같고, B에서의 파장분의 A에서의 파장과 같다. 그리고 물결파 같은 경우는 파동의 속력이 뭐에 비례한다? 물의 깊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B에서의 물의 깊이분의 A에서의 물의 깊이에도 비례한다 라는 관계식이 주어지고, 그리고 진동수는 매질 A나 B나 변함이 없다. 지금 파면의 형태로 나타냈죠. 그럼 우리가 파면의 수직 방향으로 파가 진행을 한다. 그러고 새로운 매질의 경계면에 법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법선을 하나 그려주고 법선으로부터 파가 진행한 각을 우리가 이제 입사각 매질 A에서는, 그리고 이제 B에서는 파면의 수직 방향으로 파가 진행하니까 지금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역시 법선으로부터 파가 진행한 각을 매질 B에서 굴절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장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딱 눈으로 봤을 때도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 즉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파장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에서의 파장이 더 크다. 그러면 A에서의 속력이 빠르다. 그러면 입사각이 더 크다. 굴절률은 B가 더 크다. 물의 깊이는 A 쪽이 더 깊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옳지 않은 문장 1. 물의 깊이는 A가 B보다 얕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깊다. 물결파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옳은 문장. 3번 속력 A가 B보다 빠르다. 옳은 문장. 입사각의 크기는 굴절각보다 크다. 옳은 문장. 물결파의 주기나 진동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물결파를 이용하여 파동의 굴절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물결파 발생 장치는 직선 모양으로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발생한 파동이 물결파가 유리판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으로 파면이 형성이 되는가. 결론은 유리판은 수심의 깊이를 얕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파동의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형태의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1번은 파면 사이의 간격이 변화가 없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인 파장이 늘어났고, 또한 유리판 내에서도 굴절이라는 현상이 지금 일어났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3번은 굴절은 됐는데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짧아져야 되는데 어때요? 더 넓어졌죠. 그리고 5번은 5번은 지금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파장이 어떻게 됐냐면 파장이 짧아졌어요.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 답은 5번이고요. 이런 물결파가 발생을 했어요. 깊은 곳에서. 그러면 이제 얘네가
수심이 얕은 유리판으로 들어가면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이 된다라는 거죠. 파면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 그림이 5번이에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정답은 5번. 깊은 물에서 진행하는 물결파가 얕은 물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파면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우리 깊은 물을 N1, 얕은 물을 N2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깊은 물의 굴절률 N1, 그리고 얕은 물의 굴절률 N2, 그리고 깊은 물에서의 입사각, 사인 입사각, 사인 세타 1, 얕은 물은 사인 세타 2, 굴절각, 그리고 속력은 V1, 파장은 람다 1, 속력은 V2, 파장은 람다 2. 예. 그러면 이제 굴절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면 매지 1에 따른 매지 2의 상대 굴절률 N1분의 N2는 사인 세타 굴절각분의 사인 세타 입사각과 같고, 그리고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그리고 수심에 비례하기 때문에 얕은 물의 수심분의 깊은 물의 수심으로 나타낼 수 있죠. 진동수와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입사각과 굴절각을 나타낸 게 아니라 지금 매질의 경계면, 매질의 경계면으로부터 파면의 이루는 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파면을 이루고 있는 각.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입사각과 굴절각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 관계를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면 파면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가 수직이죠. 그리고 매질의 경계면과 또 우리가 이제 법선을 하나 그리잖아요. 또 법선의 관계가 또 수직이죠. 우리가 입사각과 굴절각을 계산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냐면 법선으로부터 파가 입사되고 그리고 굴절되는 그 진행 방향의 각을 가지고 우리가 입사각 세타 1과 세타 2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매질의 경계면으로부터 입사 파면과 투가 파면, 즉 굴절 파면의 각 45도와 30도, 즉 세타 1과 세타 2를 나타냈죠. 그래서 45도가 세타 1에서의 입사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타 30도가 세타 2로서 투가 쪽에서의 굴절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유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입사각과 굴절각도 또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선을 한번 나타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동의 입사와 굴절에 따른 투가의 파동의 진행 방향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파면에 이제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중간에 끊겼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가 돼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굴절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 깊은 물 쪽에서의 빛의 속력과 얕은 물 쪽에서의 빛의 속력 비를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속력의 이제 비는 사인 세타의 비율로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 2 굴절각은 사인 30도가 되는 거죠. 세타 값이 30도. 그리고 입사 쪽에 입사각이 이제 45도. 그거는 예 얕은 물에 따른 깊은 물의 속도의 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인 이제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얕은 물 쪽에서의 물결파의 속도분의 깊은 물 쪽에서의 물결파의 속도는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V1 대 V2는 루트 2 대 1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물결파 발생 장치에서 물결파가 물의 깊이가 얕은 구간 A에서 깊은 구간 B 또다시 얕은 구간 C로 향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물결파의 속력은요, 수심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수심이 깊을수록
물결파의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 파장도 늘어나는 거고요. 하지만 얕은 물이나 깊은 물이나 또다시 얕은 물로 진행할 때의 진동수는 변함이 없죠. 즉 주기도 변함이 없지요. 그럼 주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같다. 속력은 A 얕은 물보다 AC가 같은 둘 다 얕은 물이군요. 그래서 속력은 같다.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짧다가 아니라 깊은 물이니까 B에서가 얕은 물인 C보다 파장이 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물 밖에서 작살과 레이저총을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반사된 빛이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의 눈에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물에서가 파동의 속력이 느리고 공기 위에서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물에서 공기적으로 나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빛이 굴절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볼 때 물고기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수심에 매우 가깝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사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가 보이는 이 방향을 향해서 만약에 집어 던진다 그런다면 작살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방향보다 더 아래쪽을 향해서 집어 던져야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작사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보이는 방향보다 아래쪽으로 집어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저를 통해서 물고기를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레이저는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를 보고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쐈어요. 그럼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가 물로 들어갈 때 굴절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올 때의 빛의 경로나 들어갈 때의 빛의 경로나 어떻다? 같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곳을 향해서 레이저총을 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물속에 발을 담그고 수면 밖에서 관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림을 일단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려놨고요. 다리의 길이가 h인 사람이라고 할게요. 다리의 길이가. 그러면 발바닥에 위치고요. 발바닥에서 물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빛의 경로는 빨간색 경로가 되는 거죠. 입사가 굴절각,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굴절각이 더 커진 거죠.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이 굴절돼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빛이 나란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발바닥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리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이만했던 다리 길이가 요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발의 위치는 눈에 보이는 발의 위치가 다르다. 맞는 문장. 다리가 실제보다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는 거고요. 빛이 물속에서 공기로 나올 때 속력이 느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와나는 원시안과 근시안의 교정 원리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원시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잘 보고요. 가까운 물체를 잘 보지 못하고 근시안은 반대로 가까운 물체는 잘 보는데 먼 곳에 놓여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근시안이라고 해요. 원시안 같은 경우는 동공을 향해서 들어온 빛이 여기가 이제 망막인데요. 망막 뒤쪽에 빛의 초점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원시안은 빛의 초점을 망막 안쪽으로 맺히기 위해서 빛을 안쪽으로 굴절시킬 수 있는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거고요. 그림과 같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그 다음 근시안은 빛의 초점이 망막 앞쪽에 맺히게 돼요. 그래서 빛을 더 바깥쪽으로 굴절시켜서 빛의 초점을 뒤쪽인 망막 쪽으로 맺히게 하는 그런 이제 교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 교정에 사용되는 렌즈는
빛의 굴절을 활용한다. 옳은 문장이고요. 가는 근시안을 교정을 나타낸다. 옳은 문장. 그리고 나에서 사용하는 렌즈는 볼록 렌즈죠. 이제 볼록 렌즈 같은 경우 책에 가까이 대고 보면 이제 허초점에 의한 확대된 허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물리 2에서 렌즈의 작도에 대해서 이제 따로 배우게 될 텐데, 그냥 여기에서는 볼록 렌즈를 가지고 책을 가까이 대어 보면 글자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는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굴절 현상의 예로 옳지 않은 것. 1번 신기루 현상. 그 다음에 4번도 같이 볼게요. 뜨거운 난로나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 거린다. 신기루나 아지랑이는 온도에 따른 공기의 이제 밀도 차이 때문에 빛이 밀도가 불균일한 공기를 지나면서 이제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물이 담긴 컵 속에 빨대가 꺾여 보인다. 이것도 이제 빛이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 빛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굴절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5번 소리가 낮보다 밤에 더 멀리 들린다. 뭐 5번도 공기의 이제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달라져 이제 굴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2번은 호수의 물의 주변 경치가 비쳐 보인다. 비쳐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반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더운 여름날 전방에 아스팔트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에 대한 설명이다. 신기루 혹은 이제 아지랑이 같은 경우는 공기의 이제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 때문에 불균일한 공기를 빛이 지나면서 이제 굴절하는 현상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같은 매질에서도 매질의 특성에 따라 파동의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그쵸?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공기의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력은 느리는 게 아니라 공기의 밀도가 작을수록 속력은 빨라지게 되는 거죠. 도료면에 가까울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다. 도료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작고 공기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하루 중 어느 시각에 공기 중에 소리가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은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이제 속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소리에 대한 이제 굴절 현상을 나타낸 현상이 되는 거고요. 밤에는 지표의 냉각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리의 속도는 공기의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러면 지표면에서 소리가 이제 진행이 될 때 새로운 매질의 경계에서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래서 바깥쪽 경계면으로 이제 소리가 꺾이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전 반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빛이 계속 그래서 바깥쪽으로 꺾이다 보니까 소리가 땅으로 이제 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낮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지표가 냉각될 수 있는 밤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소리의 속력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빠른 게 아니라 느리다라는 거. 디귿 공기의 온도는 지표면에서 가까울수록 낮다. 그래서 옳은 문장은 디귿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